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국 여성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올해 2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가르침을 철저히 믿어왔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한때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던 대국이었으며 지금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구 국가들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도 결국 중국이 전파한 문명 덕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제게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가끔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그저 인터넷에서 본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이 최고라는 제 신념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일 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한국인 친구 민지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부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민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활기차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중국 역사와 음식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순히 중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심지어 서양 문화까지 두루두루 탐구하는 것을 즐겼고 그 과정에서 각 나라가 가진 특색과 강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저와 중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K-팝과 한국 영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한국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살아온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저는 그것이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지가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한편으로는 우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태도가 다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제 태도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가 너무 중국 중심적인 시각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게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가끔씩 그가 하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럽을 여행해보고 싶었다며 저와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유럽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았고 중국에서 보고 배운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기회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온다면 오히려 중국의 위대함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우러러보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었고 생소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좌석을 정리하고 있던 저는 승무원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승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특히 서양 승객들에게는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곧 비슷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이니 외국인들은 당연히 나를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승무원들은 저를 마주쳤을 때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옆자리에 앉은 민지에게는 한국에서 오셨나요? 장거리 비행 힘드시죠?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승객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고 승무원도 바쁠 테니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제 옆자리에 있던 민지는 먼저 식사를 받았고 승무원은 그에게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며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승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트레이를 건네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식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승무원 한 명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승무원들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민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제가 점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린, 혹시 좀 불편해?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감정이 점점 차올랐어요.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저는 애써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직 유럽에 도착하지도 않았잖아.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유럽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저는 길고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심사관은 퉁명스럽게 저를 대했고 마치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반면 민지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순식간에 통과했고 저를 기다리는 동안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커피까지 마실 여유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오히려 더 환영받아야 하는데 왜 민지가 더 쉽게 통과한 거지? 처음에는 단순히 영국 공항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혼란이 커졌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럽이라는 곳이 중국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고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유럽인들이 중국인을 환영하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차이를 뚜렷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예약한 호텔 프런트에서 여권을 건네고 체크인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받자마자 뭔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지는 저와 같은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쓰기로 했는데 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죠? 직원은 사무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호텔 규정상 일부 투숙객들에게는 추가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일부 투숙객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체크인을 했는데 왜 나에게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일까?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따지는 대신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런던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민지가 미리 찾아본 곳이었고, 평도 좋았으며,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여행 첫날부터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기대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 기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입구 옆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내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출입 금지.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팻말을 바라보다가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에게 따져 묻자 그는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줄을 서지 않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중국인 전체를 한데 묶어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조용하고 예의를 지키는 중국인들도 다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이런 논쟁이 익숙하다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경고를 했고 개선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때? 한식당도 있다던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식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한식당이 있다고 해서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국 음식이 유럽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중국 음식만큼 대접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동양 문화의 상징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한식당이 있다는 것이 왜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도 사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몇몇 레스토랑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고 더 이상 배를 골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민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식당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골목길을 돌아 큰 길로 나서자마자 눈앞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한식당 간판을 보고도 그저 평범한 작은 가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한식당이라고 해봤자 소수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식당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체 이 긴 줄은 뭘까? 저는 유럽에서 이렇게 긴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도 중국 요리도 아닌 한국 음식점에서 말입니다. 가게 내부를 힐끗 들여다보니 자리가 꽉 차 있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당 내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럽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 고객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식당을 찾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익숙한 듯 김치를 먹으며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이라면 몰라도 한국 음식점에서 이런 풍경을 마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마치 어때? 예상과 다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서 한 유럽인이 민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민지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유럽인은 반갑다는 듯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것을 보면서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가워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유럽인이 갑자기 제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한국인인가요? 그는 같은 미소를 유지한 채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 그렇군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며 저는 어딘가 모르게 속이 쓰렸습니다. 단지 중국인이라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특별히 중국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 여행에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유럽에서 한식당이 이토록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인에게는 호감을 보이면서도 중국인에게는 냉랭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여행이 계속될수록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이 이렇게 강대국인데 단순한 여행 중 겪은 몇 가지 불쾌한 경험만으로 내가 배워온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프랑스, 특히 파리는 저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길거리에 넘쳐나는 한국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도 한류의 인기를 느끼긴 했지만 파리는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지하철 광고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한국 노래가 들려왔어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도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가게에서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까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런 유행이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상점들은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 차이나타운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듯했고 분위기 또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지와 함께 에펠탑 근처의 한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파리의 거리 풍경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중국인 여성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직원과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아마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지던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에서 오래 사셨나요? 여성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왜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차별받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군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늦게나마 발견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궁금증이 생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계속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요. 분명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제 질문을 들은 그녀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화사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배우면서 자랐고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즉각 반발하고 싶었지만 왠지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곧 좋은 이미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중국을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점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죠. 저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차별을 당했던 제 경험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과거에는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 거죠? 그녀는 제 질문을 듣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문화적인 노력 때문이에요. 문화적인 노력? 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죠.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언어적인 접근성까지 모두 신경 써서 개선해왔어요. 덕분에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 듯 들렸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어요. 반면 중국은 문화적인 이미지 개선에 관심이 적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현실에서 이런 대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연하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일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가 배워온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제까지는 그저 외국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실들이 모두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역사,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중국의 위대함,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도되는 중국의 강대함, 심지어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어왔고 다른 나라들은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문화와 사상, 제도를 받아들여 성장한 나라일 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만난 그 중국인 여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중화사상에 세뇌당한 거야. 그녀의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행 중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영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느꼈던 불공평함, 호텔 체크인에서 저만 따로 추가 보증금을 요구받았던 순간, 거리에서 민지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일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들, 그때마다 저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경제적 수치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중국을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둘러싼 환경, 제가 자라온 배경, 그리고 제가 배운 교육들은 여전히 제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이 국민들에게 가르쳐온 것들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것과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중국이 세계는커녕 아시아에서조차 가장 우월한 나라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처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세뇌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